문다혜 씨의 재정적 움직임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비판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과 그 배경에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청와대를 떠나 전세 계약을 맺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재정관리 문제가 아닌 정치적 맥락에서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퇴임 직전 청와대를 나와 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후 2년간 거주하면서 총 11억 8천6백만 원을 부동산 구입과 임차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상당히 큰 규모이며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잔금 대출을 받은 점은 더욱 눈에 띕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무단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결정들이 문다혜 씨 개인의 경솔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녀의 부동산 거래는 그 배경에 더 큰 정치적 함의가 존재합니다. 그녀가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얻은 혜택과 권력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점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사 테크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은 사회적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사용한 11억 8천6백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자금 원천으로 추정되는 것은 2021년 2월 처분한 양평동 주택 매각대금 9억 원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제 손에 쥔 금액은 8억 원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그녀가 사용한 총 자금과 비교해 3억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수입원 없이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발생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은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에 또 다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문다혜 씨가 타이스타젯의 특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정치적 부패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다혜 씨의 재정적 의사결정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형성 과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다혜 씨에게 지급된 자금을 두고 상당액이 빌린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수차례에 걸쳐 거래한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은 그 자체로도 큰 사회적 논란이지만 이 사건이 드러나는 방식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그 가족이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명성 부족과 윤리적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비판받아왔고 이러한 문제는 문다혜 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형성 과정은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특권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회적 비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사건이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서의 경험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파워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적인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과 정직함이 결여된 상황에서 문다혜 씨의 사례는 정치인과 그 가족의 재정적 결정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불신을 어떻게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문다혜 씨의 재정적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윤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행동에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정치인과 그 가족의 재정적 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형성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특권을 가진 위치에서 청와대에 재직하며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고 사회적 책임감은 외면한 채 재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솔함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청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재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영등포구 오피스텔, 제주도 주택 등은 그녀의 재정적 판단이 단순한 개인의 투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은 정치적 특권을 이용한 명백한 관사 테크의 사례로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의 불공정한 이익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문다혜 씨가 자신이 처한 특권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문다혜 씨가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녀가 11억 8,600만 원을 사용한 이유와 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청와대의 특혜를 바탕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부패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타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발생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다혜 씨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문다혜 씨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권적 요소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대비될 때 문다혜 씨의 행동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특권적 위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문다혜 씨의 사례는 정치인과 그 가족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선택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보다는 이를 파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다혜 씨는 자신의 재정적 결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적 이미지와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그 가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문다혜 씨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특권과 재정적 불평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특권적 위치와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행동에서 그에 맞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재정적 결정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